안녕하세요. 촬영코치입니다. 네. 공지를 못하고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 쌀쌀해요. 집은 아무래도 좀 따뜻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또 제가 사는 지역은 큰 건물들 사이에 그 골목이 있거든요. 좁은 골목이. 좁다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4차선 정도 될걸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입고 나갈까 하다가 어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러블리 이동님, 날씨가 추워요. 그러니까 춥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엘레나님, 안녕하세요, 부치님.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추워요. 네. 아침에 이제 나오려고 이제 옷을 이제 챙기는데 바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했더니 딸이 입고 갔어요. 딸한테 너 내 바지 입었니? 그랬더니 딸이 제 바지를 빨았어요. 네, 참. 딸과 같이 옷을 입는 건 뭐 좋은 거겠죠. 딸이 저보다 키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좀 헐렁하게 입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여튼 엄마 바지를 입고 간 우리 딸. 네. 아이고, 바다조아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손 흔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살짝. 네. 미나상님, 저 일로 왔어요. 거기는 조금, 제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편해요. 그리고 계속 어떤 남자가, 하여튼 얼굴 프로필은 남자인데, 계속 뭐 엉덩이로 그림 쓰기, 뭐 댓글 읽어줘요, 뭐 댓글 안 하면 벌칙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얘기 갖고 너무 제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그래서 이거 내가 틱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제이디님, 안녕하세요. 네. 아들맘이라 딸과의 에피소드가 마냥 부럽습니다. 코치님 이해합니다. 자유로운 틱톡이. 아니, 이게 뭐 너무 약간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제일 꽂히는 단어가 무례라는 단어 굉장히 꽂히거든요. 아이고, 무슨, 뭐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내가 이게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말도 하기도 싫고. 에이, 모르겠다. 아유, 내가 정말 놀던 물에서 놀아야지. 정말 새로운 걸 뭔가 도전한다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근데 뭘 또 그걸 이겨낼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이겨내야죠. 근데 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은행 갔다 오셨어요? 저도 요즘에 은행 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제 저희는 법인이니까, 원천소득세, 원천 징수, 그러니까 갑근세 띈 거, 뭐 그런 것도 내야 되기도 하고, 할 게 많죠. 이리저리.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네, 아유, 인스타가 훨씬 마음 편하고, 유튜브도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젊은 사람이든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또 인정해야 돼, 우리가. 상당히. 저도 요즘 챗GPT를, 어시를 쓰면서 글 작업을 하는데, 뭐, 말도 안 되게 막 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막 고쳐주다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글을 쓰고 그 글에 대해서 약간 본문은 건드리지 말고 제가 명시를 해요. 본문은 건드리지 말고 논리의 전개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어미를 통일하거나 뭐 이렇게 간단히 그 프롬프트를 줘요. 그러면 제 마음에 들게 나오는데 그것도 또 몇 번 읽어봅니다. 예,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SI맘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네. 어제 이제 월요일날 딸하고 했던 방송이 이제,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오픈이 됐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 방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라방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방송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또 뭐 방송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서 되게 유쾌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이를 낳은 그 스토리, 약간 서사죠. 그런 걸 말하다 보니까 제가 제 감정이 울컥하고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가 유튜브 라방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두 번이나. 참네. 근데 약간 후련한 거 있죠. 예, 그렇게 울고 나니까 후련하고 마음도 좀 편안하고, 예, 그리고 뭐 사실 비밀도 아니고 또 저희 흉도 아닌데도 뭔가 이런 게 있어요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힐링이었어요. 네. 정은지님, 코치님 매일 얼굴 보니 선물 같아요.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죠? 러브님이 코치 오늘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 같죠? 얘가 이 캐시미어 그 프로버죠. 근데 제가 이렇게 V라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요 페이크예요. 가짜 요만큼 있는 턱걸이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예, 사놓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이 옷에는 약간 그 캐주얼한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턱발이 좀 나는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브레이저처럼 이렇게 끼는 거야. 끼고 이렇게 단추만 이렇게 여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을 많이 입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이게 입는 건데 괜찮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좀 사요. 예. 저는 이게 좀 많아요. 한 10대 개 해요. 10대 개, 10개 정도 될 거야. 근데 이것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예. 비싼 거로. 예. 그래서 색상도 되게 예쁘죠. 예. 얘랑 딱 맞더라고. 진 턱바지? 아니, 턱바지는 아닐 거야, 아마. 페이크 칼라인가? 뭐, 그래. 하여튼 이름은. 근데 뭐, 턱바지 여기 있는 거잖아. 뜻이 그렇다는 얘기. SM님, 세원님 방송 보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나 저에게 좋은 자극, 원동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어제도 좀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로에서 공연을 봤대요. 참 공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은. 예, 원래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영화 쪽 일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더니 또 오더니, 너무 얘가 막 긴장이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그 로펌에서, 예, 뭐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이렇게 급하게 줬나 봐요. 그래서 밤에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네. 예. 코디 잘 어울려요. 예. 예. 크리스맘님이 코치님 브라운 색상이 퍼스널 컬러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퍼스널 컬러면 안 돼. 왜냐면 내 사주에 토가 많아요. 토가. 토가 색깔로는 이런 노란색이나 갈색이거든요. 토가 많다는 얘기는 일이 많다는 뜻이 돼요. 저한테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 올해 컬러가 25년도에 컬러가 거의 브라운 톤이었어요. 예. 그래서 브라운 옷이 되게 막 유행했는데 제가 옛날에 20대 때도 이 색을 참 많이 입었어요. 그런가 보네요. 퍼스널 컬러인가 보네요. 예. 괜찮죠? 근데 전 잘 맞죠? 예. 그리고 저는 겨울에는 또 캐시미어만 입으니까 세상 가볍고 따뜻하고 좋거든요. 예. 예.
엘레나님이 저번에 이문동 이사 문의드렸는데 드디어 이사했어요. 아, 그래요? 아,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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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이문동 좋죠? 네. 이문동, 뭐 휘경동, 뭐 청량리 다 그쪽 언저리죠. 예, 동북 쪽. 네. 예. YSJ님, 후치님 방금 전 아침 먹으면서 어제 방송 봤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일 아이 방학인데 해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잘 보내겠습니다. 밥 먹다가 방송 봤으면 진짜 좀 힘들었겠다. 그죠? 예. 좀 눈물 났죠? 근데 또 중간에 웃기기도 했고, 그렇죠? 저도 한편에 약간 모노드라마를 찍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저도 모니터 했는데 또 눈물 나더라고요. 예. 민하선님 바로 검색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려준 아이템들도 몇 개 샀는데 오늘은 저겁니다. 좋아요. 근데 얘도 저는 근데 나중에 민하상님 시장이나 뭐 하여튼 아케이드 이런 데 가면 그 수혜점 같은 데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걸 좀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파는 것들은 좀 고급지더라고. 예. 공장에서 나온 거 말고. 이거는 공장에서 나온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거는 핸드메이드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레이스를 되게 좋은 거 쓰시면 되게 근사해요. 네. 색깔은 흰색, 검정색, 그 다음에 요거 블루, 진 정도 하나면 돼요. 다른 색은 좀 안 어울려. 예. 그리고 이게 너무 화려하면 이런 옷하고 조금 충돌되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고급지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엘레나님이 아직 못 봤는데 라방 끝나고 보러 가야겠어요. 토토님 안녕하세요. 비약분이 쇼츠 보고 위로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후치님 말씀이 길잡이가 되었어요. 아, 아까 댓글 올리신 분인가요? 근데 그 영상을 저희 그 팀들이 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닌데 자꾸 맞춤법도 틀리고 중간에 내용도 약간 좀 이상하게 해갖고 제가 조금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말을 또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것도 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자막 실수가 있다 죄송하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보세요. 네? 내용이 중요하지 뭐 그렇죠? 네. 네. 정원님도 사주에 토만 있다고? 아니 근데 그게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자기 그 뭐 일주라든가 이런 게 맞춰서 할 때 좀 있어요. 예. 토 많은 사람이 일이 많대잖아. 나미님도 저도 비약분지 영상 잘 봤습니다. 덕분에 도움되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제가 그 비약분지를 전문으로 해서 기업 강의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자이건설에 기업 강의를 이제 가끔 하는데 비약군지에서도 입시를 이제 잘해야 되니까 그럴 때 지역 인재 전형도 있지만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지역 균형이라고 하고요. 비수도권은 지역 인재라고 하고 또 수도권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은 농어촌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활용해도 굉장히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런 강의도 있으니까 보세요. HRRAENG님 실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내용이 중요하죠.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근데 또 이 맞춤법이나 정확한 명칭 이런 데 약간 좀 강박이 있어가지고 좀 틀리면 좀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좀 그래요. 혼란을 줄까봐. 그런데 그래도 뭐 만들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이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예 올렸습니다. 네 그게 또 다시 제작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시간 것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도 글 쓸 때 아니면 영상 제작할 때 맞춤법 하나하나 엄청 신경 써요. 예민해요. 그런 쪽으로 조금.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중요하니까 예. 또 글자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익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잘못 익히면 안 되니까. AI로 지문해서 그런가 봐. 그죠? 맞아. AI로 했나 봐.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온 게 좀 덜어 있어. 오늘은 얘에 어울리게 이런 반지를 꼈어. 보여줘야지. 저는 이렇게 네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이런 큰 거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지님이 전 어제 방송 라방 보고 제 방까지 보았는데 계속 울컥했어요. 딸을 키우니 100% 감정이입이 되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 딸도 그 방송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출근할 때 나를 한번 안아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응? 응?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 바지가 없는 거예요. 바지를 입고 갔다고 안아준 건가? 방송을 했다고 안아준 건가? 모르죠. 뭐 그분의 생각은. 여하튼 우리 딸은 오늘 엄마 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어제는 제가 남편한테 되게 그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요. 응? 제가 어제 뭐 만들었냐면 대구 지리탕 만들었어요. 예, 대구 지리. 지리는 이제 맑은 탕이란 얘기예요. 예, 예, 지리. 예, 맑은 탕이란 얘기예요. 네. 어머, 아이고, 대규라고 나왔네요. 미쳤나봐요. 이렇게 되면 얘가 왜, 이것도 얘가 이렇게 만드는구나. 네. 지리. 자, 네, 이렇게. 그럼 이거 봐. 맑은 탕. 네. 됐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님 포옹에 감동인데 갑자기 바지. 제 옷을 원래 이제 딸이 없을 때 그 딸방을 제 옷방으로 쓰는데 딸이 왔다고 행거 3개를 옮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행거 3거죠. 예. 그래서 그냥 거기다 놓고 딸이 그냥 딸방이 좀 커요.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딱 입으려고 찍어 놓은 바지가 딱 없더라고. 어제 음마상가 갔는데 음마상가 가서 이제 백반 먹고 이렇게 돌다가 생선 가게를 지나는데 큰 생선 가게에서 대구를 갖다 이렇게 소포장해서 놔뒀더라고요. 대구가 크거든요. 생물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매운탕 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15,000원 주고 한 팩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밑에 무는 좀 깔려 있고요. 미나리는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나리? 그랬더니 미나리 넣어야지 맛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남편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이제 가져왔죠. 근데 여러분, 팁은요. 생선 매운탕에 육수는 뭐를 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선 매운탕을 육수를 뭐로 쓸까? 생선으로만 맛을 안다. 아니에요. 생선 매운탕의 육수는 고기 육수예요. 그래서 사골 같은 거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골하고 저는 어떤 걸 넣었냐면 사골하고 그 다음에 새우가루. 새우가루를 넣어도 새우 보리새우를 넣어도 좋고요. 저는 새우가루를 넣었어요. 새우가루 넣고요. 그리고 사골과 새우가루를 넣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약간 액젓도 좀 넣었어요. 멸치 액젓도 좀 넣었어요. 멸치 액젓. 액젓을 넣고요. 액젓도 넣고요. 그리고 다시다도 아주 조금 넣었어요. 다시다 조금 넣었어요. 다시다 요 정도가 그리고 물론 당연히 뭐 소금 후추 간이에요. 이게 왜냐면 육수가 중요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금 후추 좀 넣었고요. 생강가루도 넣었다. 생강가루 생강가루도 넣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먹어보면서 양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양 조절을. 양 조절. 맞아요. 육수는, 처음에, 멸치하고, 미안. 이거 빼먹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내가 이거 하는데. 멸치, 디포리, 다시마, 그 다음에 무로 1차 육수를 냈어요. 무로. 이게 1차 육수예요.
1차 육수. 자, 육수. 네. 육수를 냈고요. 예. 이게 1차 육수고, 여기다가 2차 육수로 사골하고, 그 다음에 새우가루, 생강가루, 멸치, 다시다, 송후추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국물의 베이스예요. 예. 그리고 채소는 미나리를 여러분, 미나리가 좀 비싼데요. 옛날에 미나리가 진짜 쌌거든요. 예, 한 단에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미나리는 잎사귀, 이파리 부분과 줄기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는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 좀 놔두고 소쿠리에 건져 놓고, 줄기 부분은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잘라요. 그리고 또 너무 많으니까 일부분은 아주 종종종종 잘라 썰어서 제가 냉동시켜 놨어요. 볶음밥에 먹으려고. 볶음밥에 왜 우리 밖에 나가서도 볶음밥 해줄 때 미나리 많이 넣어주죠. 예, 그게 되게 향긋하거든요. 샐러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미나리만의 또 맛이 있죠. 예, 더 맛있어요. 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제 양파는 안 놨어요. 너무 들쩍거릴까봐 맛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나리, 파,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예, 그리고 알배추 이렇게 넣었어요. 그것도 좀 넣어서 드릴까요? 예, 미나리. 제가 이 아이패드 글씨 쓰는 거는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파, 마늘, 네, 그 다음에 알배추도 지금 집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야채인 것 같아요. 미나리, 파, 마늘, 알배추. 맞았어. 그래서 포인트는 좀 오래 끓여야 돼요. 예, 자, 보세요. 먼저 이제 그 멸치 다시 냈잖아요. 다 건져요. 다 건져서 버리고요. 깨끗한 무만 다시 넣어요. 예, 그래서 그 생선은 여러분 정말 여러 번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찬물에 흐르는 물에 생선 뼈 사이에 피가 있어요. 그게 맛이 없어지는 방법이에요. 음식이 더러워지고 맛이 없는 방법. 그래서 뼈 사이에 있는 빨간 피를 손으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닦아내야 돼.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깔끔하게 씻어놔. 그래서 건져놔. 그래서 뭐 불에도 있고 뭐 약간 내장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무가 있으면 물을 더 넣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냥 그물을 그냥 썼어요. 그물을 좀 썼고, 예, 그래서 다 때려 넣고 맨 위에다가 미나리 이파리 있죠. 이파리 이렇게 덮는 거야. 예, 덮어서 이제 센 불에 끓이다가 나중에 이제 좀 중간 불에서 좀 오래 끓여서 육수가 좀 많이 나오게 생선에서. 그리고 간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예.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예. 남편이 막 너무 맛있다고. 예. 후추는 많이 넣지 마요. 후추는 조금 넣어도 돼요. 저는 음식에 후추 많이 넣는 건 맛없다고 생각해요. 후추는 정말 조금만 넣는 거예요. 후추 맛이 식재료의 맛을 해하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해서 냄비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덜어서 먹었는데 매운탕의 특징은 다음날 먹으면 맛없어요. 다음날 먹어서 맛있는 음식은 카레 같은 거 이런 건 다음날 먹어도 맛있어요. 그거는 오래 좀 하루 지나면 더 맛있을 수도 있는데 매운탕은 딱 먹고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비리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순간에 맛이 없어져요, 음식이.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딱 먹을 만큼만 끓이는 거예요. 예, 끓이고 그 대신에 너무 아까운 육수가 남았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냥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서 깨끗하게. 왜? 볶음밥 해 먹으려고. 예. 나중에 육수를 조금 넣고 미나리 종종종 쓸고 김 쓸어서 볶음밥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요리는 맑은 탕이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고춧가루 풀어도 맛있어요. 좋아하는 분들은. 정혜님 들어왔어요. 전 알고리즘이 정말 신기하다 느낀 게 저번 라방에서 따님이 소크라테스 메소드 언급하신 뒤에 이걸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랬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솥밥 해가지고 저는 이제 솥밥 하거든요. 압력밥 요만한 거 있잖아요. 식사를 1인분 반 정도만 해요. 밥을. 근데 어제는 차조를 넣고 밥을 했어요. 차조를 넣고 밥을 했는데 그거에다가 매운탕에다가 요즘에 남해 시금치가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들. 남해 시금치 그거를
은마상가 어떤 가게에서 시금치를 무쳐서 팔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남해에서 시금치 먹고 정말 반했었거든요. 요즘 겨울에 시금치가 되게 맛있어요. 예, 그거 있으면 여러분 사다가 드세요. 그래서 밥에다가 매운탕에다가 시금치, 그리고 또 우리 옆집에서 준 굴김치 있었어요. 우리 옆집이 그 송강상에 그 대표님이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호박도 주고 막 그래요. 저 너무 행복해요. 거의 저희 친정집 같아. 그래서 어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어제 잠깐 올렸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 맛있었어요. 저는 요즘에 둘이 하니까 한 끼 먹을 양만 하는데 어제는 매운탕은 한 끼 먹을 양보다는 좀 양이 많았어요. 남편이 거의 한 3그릇 먹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해주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서는 도루묵으로 이거는 약간 맵게 고춧가루 넣어서 매운탕 끓였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요즘 도루묵은 이제 끝났더라고요. 생선은 철이 있어요. 생물은 그때그때 나오는 거를 먹어야 돼요. 예. 저는 어제 감자채 햄볶음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오늘은 송강승의 이베리코 먹으려고. 맞아. 이베리코도 맛있죠. 제가 있는 거제 특산물이 대구거든요. 아, 네. 도루묵, 저는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탕, 찌개 이런 걸 아주 잘해요. 제가. 예, 제가 제 잘하는 분야가 탕찌개 분야예요. 육개장도 엄청 잘 끓여요. 닭도리탕 이런 것도 되게 잘하잖아요. 자, 질문 좀 받을게요. 예비 초3 교과 수학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 초2인 거예요. 전에 올려주신 영상에 초중고까지 다 보는 학원을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알아보니 초중고 다 보는 것은 보통 개별 진도 나가는 공부 방식 학원이더라고요. 판서식 같이 진도 나가는 학원은 또 보통 초등 전문이고요. 개별 진도, 단체 진도, 판서식 선택에 좋은 점 부탁합니다. 초3은 그냥 초등 교과 전문학원도 괜찮아요. 초중고까지 가는 학원은 대부분 이제 고등 파트, 초등고 파트, 초등고. 그래서 아직 예비 초3은 그냥 해법 수학 같은 이런 수학 전문학원 다녀도 됩니다. 근데 판서식하고 이제 진도는 뭐냐면, 개별식은 뭐냐면, 학원에 그 한 달에 아니면 주당 배워야 될 학습량을 모든 학생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도와 같이 나가는 거는 판서식이 되는 거고, 공간은 있지만 따로따로 다른 교재, 다른 진도를 하는 거는 개별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3학년 정도 아이들이라면 그냥, 이제 3학년 되잖아요. 저는 그냥 판서식에 초등 교과 학원 다녀도 충분하다. 예. 좋아요. 그런데 다니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요즘 이제 앞으로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이제 나올 거니까 뭐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거 아니면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그런 문제를 풀 때 서술형 문제도 많이 좀 넣어주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제이온리님이 예비초사 남아 경기고요. 코치님 조언 듣고 영어 대형으로 옮겼어요. OT 듣고 그동안 동네에서 우물한 개구리였더라고요. 오고 가고 1시간이랑 소극적인 아이라 걱정인데 잘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오고 가고 1시간을 오고 가고 30분씩 가는 거잖아요. 편도 30분. 그건 우리 동네는 30분은 뭐 그냥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셔틀인지 엄마가 라이드 하는 건지, 만약 라이드 한다면 차 안에서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그 기억도 많이 나요. 아이들 나중에 크면 같이 학원 라이드 할 때 아이랑 같이 먹었던 간식, 나눴던 대화, 뭐 이런 들었던 노래, 뭐 이런 것들도 다 추억이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JJEONGAHS님. 초1 올라가는데 국어 논술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학습지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야 한다면 언제 보내야 될까요? 초1 올라가는 거예요? 국어 학원을 다닐 때는 아닌 것 같고, 국어는 그냥 뭐 학습지도 괜찮고, 뭐 아니면 국어 교재, 예, 국어 교재, 뭐 우공비나 만점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국어 그 통합 교재, 예, 뭐 비문화 문화 이렇게 나누지 말고, 예, 그런 교재 하셔도 되고, 뭐 학습지 하셔도 괜찮고요. 학습지도 좋아요. 초등 저학년 때 국어 학습지. 논술학원은 책을 읽기를 권한다. 아이가 책을 잘 안 읽어. 그러면 뭐 3학년부터 가도 되고, 아이가 책을 잘 읽어. 그러면 5학년부터 가도 돼요. 예,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3학년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제 시험용 국어에 대비해서 문제를 또박또박 푸는 걸 집에서 훈련을 하는 게 좋고, 이제 5학년, 6학년 때면 이제 중등을 좀 대비도 하고 국어에 대한 전반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학원 수업이 좀 도움이 되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초사는 이제 뭘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막연한 문제긴 한데, 3학년, 4학년부터 영어라는 과목이 나오고, 과학, 사회라는 과목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회, 과학이 어렵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그 과정을 굉장히 비중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리고 또 4학년부터는 이제 수학이 이제 진도를 좀 많이 빼고 심화 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 학년이니까 예, 그것 좀 열심히 하셔야겠죠. GIYEOM님은 샤론 코치 클래스에 초등고 클래스 B라고 있어요. 과목학습법이거든요. 예,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JJEONGAHS님은 초등저 클래스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꼭 들으세요.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역시 명쾌하십니다. 네. J5588님, 초사? 축구하는 아이예요. 공부를 아예 놓기엔 제가 너무 불안해요. 학습을 어느 정도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4학년 되니 훈련량도 많아져서 집에 오면 9시입니다. 공부를 아예 놓을 수는 없죠. 사실은 이때 책도 좀 읽어야 되고, 특히 이제 비문학 독서를 시작해야 될 타임이고, 그리고 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소통 능력, 그리고 만일에 이 아이가 축구를 한다, 정말 훌륭해서 선수까지 된다, 그러면 영어를 못하면 또 안 되거든요. 영어를,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힘들 것 같고, 아침에 몇 시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1시간이라도 예, 주요 과목 공부를 좀 하고 가면 어떨까? 아이랑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공부를 넣기는 좀 그렇죠. 홈런 학습,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뭐 그거를 뭐 제대로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보통 온라인 수업, 특히 탭 수업은 이게 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또 집중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본적인 뭐 만점왕 같은 교재라도 좀 꾸준히 풀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네. 참 할 게 많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래도 우리 딸이 지난번에 라방에서 그런 얘기 했죠. 방송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선택지를 많이 갖기 위해서라는 거. 그렇죠? 예. 축구를 하다가 선수로 되고 뭐
돈도 나중에 많이 벌면 좋겠지만 운동선수라는 것 자체가 그 퇴직이라고 해야 될까? 선수로서의 생명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예, 보통 다 30세 이전에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것도 성공한 케이스고,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체육이 선수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아니라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여하튼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쪽 축구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필요한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고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딸이 1년 반 만에 고시에 붙었었으니까. 그랬더니 고시를 떨어졌을 때 회사에 못 들어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거에 손상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도 축구를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 되게 좋죠. 그렇지만 축구인 이전에 어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대구탕 얘기하다가 벼랑간에 또 진지해졌네요. 그렇죠? 네. 송강상의 그 대표님이 김치를 여러 개 주셨는데 하나는 굴김치하고 하나는 오징어 김치예요. 시어머니께서 예, 김장을 담궈가지고 아주 여러 종류를 하신대요. 근데 저는 워낙 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굴김치 진짜 맛있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사실은 굴은 굴김치라고 대놓고 하지는 않고 김장할 때 이제 그 보쌈 먹을 때 겉절이 할 때 그때 굴을 같이 묻혀서 예, 생굴을 갖다 묻혀서 이렇게 먹거든요. 싸 먹죠. 지금 막 침 올라와. 근데 거기는 대놓고 배추 포기 안에 굴을 넣으셨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원하게.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거기는 오이스터 바가 좀 많아요. 근데 가면 진짜 굴 한 개에 10,000원, 20,000원 막 이래요. 하나래. 그거 석화도 큰 것도 아니야. 한 요만한 사이즈. 그러면서 막 또 분류는 엄청나. 뭐 남쪽 바다 무슨 바다 무슨 바다 막 지명이 있고 또 소스도 다 다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굴을 좋아하니까 항상 그 파머스 마켓 가도 이렇게 한두 개 사 먹거든요. 그럼 뭐 한두 개 먹어도 3만 원이고 막 그래요. 근데 한국은 굴이 싸잖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 이 미식가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굴이 어떻게 이렇게 쌓아놓고 먹느냐. 막 인천 이런데, 서해안 이런데 가면 쌓아놓고 막 구워 먹고 쪄 먹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 정말 놀랜대요. 물론 맛은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한국 굴도 상당히 맛있죠. 전복 들어간 김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아랫지방에 그렇게 많이 하나 보다. 예, 맛있겠다, 그것도. 썸마님이 예비 초2여와 수학 사고력 심화 문제 풀 때 한두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걸 어려워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생각을 끊어서 해주세요. 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 yes or no로 하는 거거든요. 예. 0, 1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갈 거냐, 1로 갈 거냐, 이 차이예요. 그럼 얘도, 그 멈추는 그 부분, 몰라서 벽에 부딪힌 부분에 A와 B를 알려주세요. A를 갔을 때 길이 어떻게 나오는지, B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훈련을 좀 시키세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될걸요, 아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모방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가 혼자 알아서 해. 이건 안 돼요. 예, 같이 해보고
해볼 때도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약간 매뉴얼처럼 알려주는 게 더 좋아요. 그것도 생각의 매뉴얼이라고 할까? 예,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초2에게 딱 그 말을 했었거든요. 공부를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요. 휴 인상 쓰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초등 저학년에게 내가 공부를 왜 하는가 일깨워주기가 참 어렵네요. 초2한테 공부를 잘해서 선택지가 많다는 거는 뜬구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초2한테 너는 학생이야? 학생은 이런 걸 해야 돼. 엄마도 밥을 하잖아. 그 대신에 네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놀아. 이래야죠. 애한테는. 초2한테는. 초2한테 맞는 선택을 주셔야죠. 초2한테 인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직업을 말해서 뭐합니까? 의미 없어요. 초2한테는. 자, 너 학생이야. 학생 뭐 해야 되지? 공부해야 돼. 근데 네가 엄마랑 약속한 공부 있어? 선생님 내준 숙제 있어? 넌 의무야. 네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그 대신에 넌 이것만 해. 제대로. 그러다 면 놀아. 넌 자유야.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모님이 너무 고민된 부분이었는데 좋은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미님, 올해 9세, 예, 2학년 올라가는 딸. 첫 질문할 때가 6세였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예, 저희 아이가 6세부터 바둑을 했는데요. 작년에 전국대회 수상했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에요. 스스로 바둑 실력이 늘지 않음을 느끼고 있고 비슷한 시기 혹은 우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아이와 대국에서 패하면서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져서 누구랑 대국하기 싫다 합니다. 그런데 바둑학원 시간을 늘리자니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걱정이에요. 아직 저학년이니 조금 시간을 늘려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원래 모든 게 정체기가 있지 않아요? 살면서도 권태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권태기 때 남편을 더 사랑해? 아니면 남편과의 뭐 데이트 시간 늘려 이런다고 사랑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즈음에 얘가 진짜 바둑을 좋아하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둑이 다른 사람한테 이기려고 또래한테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바둑을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승부라는 거는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기기만 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기고 지는 거에 두지 말고 이 아이가 6세, 7세, 8세, 9세 만 3년 바둑을 했는데 그동안의 바둑이 이 아이한테 재미있는지 더 하고 싶은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겠다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일에 아닌 것 같아. 충분해. 그만둬도 되지 않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초이한테 공부에 대한 명확함을 줄 수 있는 팁 저도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초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초이 아들 마음이에요. 초이 공부 팁 좀 주세요. 제가 지금 쓰는 파트가 초등 저클래스 파트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예. 원고가. 그래서 하나는 뭐 썼지? 공부방 만드는 팁 하나 썼고, 학교 급식에 관련된 거 하나 썼고, 학부모 그 관계 썼고, 이게 이제 그 비교과 부분이라면 교과 부분에서는 말하기. 초이 때 제일 중요한 게 말하기예요. 말하기 파트, 그리고 통합과 통합사회 같은 그런, 통합교과. 예, 그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네, 방과후. 요 세 꼭지를 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교과 세 파트, 비교과 세 파트에서 총 6
편을 글을 써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뭔가 아웃풋을 내는 시기는 아니에요. 초1, 2는. 근데 이게 재밌어야 돼요, 인생이. 8살, 9살 때 인생이 재미없으면 계속 재미없어요. 예. 철없이 재미있게, 신나게, 신기하게 이렇게 사는 게 초1, 2의 특권이에요. 예. 그런 걸 여러분이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미있어야 돼요. 뭐든지 다. 예. 그거를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죠. 예. 예비 초일요. 웩슬러 검사를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해보고 싶은데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까요? 선생님의 해석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강남 쪽에 추천하는 곳이 있을까요? 웩슬러 검사하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예. 그 뭐 이병훈 소장님이나 유리스마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아요? 예. 근데 내가 얘가 만일에 애가 평상시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얼마만큼 좋은지 얘를 영재교육을 시켜볼까? 그런다면 저는 해도 좋을 것 같아. 뭐 KG나 이런 데 가면 김영무소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그냥 여기서 학교 다니고 수능 보고 대학 갈 건데 그런 애들한테 별 필요 없어요. 큰 도움 안 돼요.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오히려 공부 더 하는 게 더 맞아요. 예. 막 질문을 막 웩슬러 그 결과지가 질문하는 거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공부는 하는 거예요. 지능이 중요하지만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에 지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도예요. 예. 얼마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본다. 근데 너무 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영재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하라 그래요. 그건 필요하니까. 예. 자, 미미님 초2 지금 시기에 국어, 영어,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샤론 코치님이 보셨을 때 초2는 이 정도. 이 정도는 없어요. 근데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것들 사고력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아직 안 하니까 영어를 조금 더 많이 해본다든가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예, 과학 실험을 한다든가 미미님도 초등저 클래스를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EILEEN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시겠죠? 네. 비학군지 예비초1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기질을 파악하여 학습 방향을 잡아주는데 객관적인 지표. 오늘 웩슬러 얘기 많이 나왔지? 웩슬러 또 아까 위에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웩슬러?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수업이 그렇게 기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학교가 재미있을 것 같아. 학교 가서 아이들과 활동을 잘하고 공부 잘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웩슬러 검사를 제가 해보라는 이유는 아이가 평균 지능보다 훨씬 높아서 얘한테 영재교육을 시켜야겠다. 그거를 찾기 위함이에요. 더 정확히는 보통 아이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되고 우리 애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본다. 제가 7세, 이제 7세 정도에 하라 그래. 근데 그건 왜냐면 미리 얘네를 갖다 많이 뭐, 오르다라든가 음모리라든가 여든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는 걸 많이 해봤어. 애가. 그리고 되게 잘해. 근데 얘를 영재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 거야. 엄마 마음에. 그럴 때 한번 해보라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4학년, 5학년도 이거 해서 뭐합니까? 공부해야지. 네,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 네. 라미님이 근원적인 거를 네, 고민하겠다. 코치님 답변 듣고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초2 아이에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막 이런 말들을 무서운 얼굴로 했거든요. 아이는 이러고 있고 앞으로 코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해줘야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초4 사회과학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에 평가 내실 약하더라고. 교과서 정말 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학원 다녀야 돼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예. 왜냐하면 낯선 과목이잖아요.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이거 기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는 이제 앞으로 수능에서 통합과학, 송학, 사회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초3부터 시작하는 과학과 사회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예. 사회도 어려워요. 예. 과학도 어렵고. 예. 공부를 좀 해라. 공부를 해라. 웩슬러 비용이 40만이 넘어가고 풀 배터리면 70만 원 이상일 텐데 그냥 해보겠다 한다면 비용이 이건 좀 아깝죠. 비용도 아깝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뭐 그들이 나는 얼마큼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초등 공부하는데 무슨 두뇌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예. 평균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예.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건 두세 시간이어도 집중 있게 하는데 다른 과목은 안 그런다. 공부에 호불호가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교육과정을 이과 성향 아이들이 좀 많이 그러는데 수능은 전 과목을 보는 시험이에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봐서는 아주 뛰어나야 돼요. 과학고가 수학과학만 보잖아요. 그쵸? 뭐 그렇게 막 국가대표급에 뛰어나지 않는 한은 전 과목을 잘해야 돼요. 그럼 입시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과목 자체가 융합이에요. 예, 과학이 아니에요. 국어도 과학 같고 과학도 국어 같고 특히 과학은 수학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수능은 과학을 수학으로 푸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오세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방송 올린 거 되게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고 동기부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